전국의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자 별의 색이 있잖아, 색. 그리고 표면 온도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예시로 제철소는 뭐죠? 철을 만드는 곳, 포항제철소 우리나라에 있죠. 철을 만들어 내는 곳. 자 거기서 용광로가 있어요. 쇠를 녹여서 만든 게 쇳물인데 그게 용광로의 쇳물이야. 그러면 철을 가공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에 나타났는데 어때요? 이게 녹아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내다보면 색깔이 이제 변하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철의 색깔이 다양하게 띄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쇳물이 다양한 색을 띠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맨 처음에 나온 용광로에서 갓 나온 쇳물은 흰색에 가깝다. 제일 온도가 높아. 그러면서 식어짐에 따라서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으로 거쳐서 어둡게 변해간대요. 이로부터 철의 온도가 계속 변하면서 색이 변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용광로에서의 색이 변하는데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흰색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식어짐에 따라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렇죠? 이런 색깔로 철의 색깔이 변했어요.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고 요즘에 식어서 낮은 색깔이다. 낮을 때 철의 색깔이 붉은색을 띈다. 요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충 심화로 살펴보면은 이게 용광로죠. 어떻습니까? 오, 엄청나게 뜨거운 쇳물이 나오는데 이 철이 녹는 점이 대략 한 1500도 정도, 적정 온도. 철의 녹는 점은 1538도야. 근데 여기까지 온도를 높이려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 그렇죠? 연료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요즘에는 탄소, 코크스를 포함시키다 보면 한 1200도에서 정도면 녹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쇳물의 온도가 가장 높았을 때는 대부분 2000도인데 이거는 뭐 2000도를 했다가는 경제성, 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뜨거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러죠. 그래서 1500도를 정도를 유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1538도가 1200도에 녹으니까 그래 뜨겁게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흰색이었는데 용광로를 빠져나온 온도가 낮아져. 식겠죠? 그러면서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쇳물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상대적 파장이 긴 빨간색의 가지광선이 우세하기 때문에 젊게 붉은색이 나타낸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야기가 잘 안 돼. 우리가 좀 이 내용을 보고 싶으나 이야기가 잘 통용이 안 돼. 이런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흑채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잠깐 닫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흑채라는 게 있어. 잠깐 흑채 복사에 대한 얘기 잠깐 가볼게요. 흑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입사된 어떤 물체로 들어가는 모든 파장의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우리는 흑채라고 그래요. 블랙바디라고 그래서 흑채라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별도 흑채와 비슷한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걔네들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특성은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흑채의 파장, 어렵죠. 흑채의 파장, 여기 보면은 파장이라는 건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뭐 나노미터도 있고 마이크로미터도 있어요. 전 우주에 어떤 흑채들이 있다면 걔네들이 자기의 온도에 맞는 파장을 뿜어내. 이게 바로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어. 자, 태양은 대략 온도가 그래프 값을 한번 알아볼까요? 라벨 붙여보겠습니다. 세기도 한번 볼게요. 태양의 온도가 대략 한 여기 보면 5900도, 한 6000도라고 그래. 표면 온도가 6000도면 이렇게 가시광선 안에서 이와 같은 흑채 복사의 스펙트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온도를 더 낮추면은 얘가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은. 자, 얘를 한번 더 줄여볼까요? 줄여보고 얘도 한번 줄여보고. 이건 확대를 할게요. 너무 확대했다. 만약에 시리우스까지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가면은 청색 쪽으로 치우치는 것, 최대의 그 에너지를 많이 내는 빛들을 보면 청색을 지나서 자외선 쪽으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높은 파동,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높은 거거든. 이게 어려운 얘기야. 근데 이렇게 우리는 그냥 색깔로, 태양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 온도 오른쪽이 습체 온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내뿜어내는 것들이 좀 다르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흑체 복사를 다룰 수는 없어. 그렇지만 뭐는 알게 되냐면은 모든 물체가 자기의 온도에 맞는 색깔의 빛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촛불의 색을 한번 볼게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참,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초를 관찰해 보면 불꽃심이 있어. 이렇게 불꽃심. 얘는 가장 어두운데 대략 한 400에서 900도. 요 속불꽃에 보면 가장 밝은데, 이 밝은 것은 뭐냐면 산소 공급이 원활한되는데 탄소의 발광 효과야. 탄소의 발광 효과로 여기가 좀 밝게 보이고요. 겉불꽃은 온도가 가장 높은데 한 1400도씨.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양초가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나타나는 불꽃은 이렇게 겉불꽃, 속불꽃, 불꽃심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그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너무 깊게도 가지 않고요. 온도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별을 공부하고 있어. 별도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붉은색을 띠는 별, 흰색을 띠는 별, 노란색을 띠는 별, 주황색을 띠는 별, 청백색을 띠는 별들은 표면의 온도가 다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다양한 색깔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세 개의 별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스피커라고 보는데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푸른색도 보이고 백색도 보이고 청백색 한번 가볼게요. 청백색 한번 여기 볼게요. 청색, 푸른색과 백색이 같이 껴있다 이런 얘기야. 스피커가 그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리우스.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게 온도를 보니까 22,000도씨야. 표면 온도가 22,000도씨. 와우! 22,000도씨 청백색을 띄었군요. 그러면 온도를 조금 낮춰봐서, 여기 지금 시리우스인데 백색이 보이는 거야. 흰 색깔. 그래서 시리우스는 한 10,000도 정도 되나봐요. 10,000도에서는 백색, 흰색이야. 흰색이나 백색이나, 그지? 그 다음 별을 보니까 아크투루스인데 약 4,300도네요. 태양이 한 6,000도 되거든요. 태양은 6,000도 돼요. 표면 온도가 6,000 켈빈, 6,000도씨 비슷합니다. 273도 차이가 나니까 그건 빼고 켈빈이나 온도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273도 차이는 얼마 안 나는 거니까. 근데 아크투루스는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 붉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황색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색깔로 가는 겁니다. 우리 느낌이 오죠? 세 별이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별은 각각 어떤 색을 띠느냐 이렇게 정돈해 주고요.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했을까? 청백, 백색, 주황색 이렇게 표시했네요. 자, 그럼 별의 색이 다양한 까닭을 토의해 보자. 여러분 말해봐. 우리가 지금 여기 영상인데 말은 할 수 없고 뭐라고 토의할까요, 우리? 별은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는 얘들의 표면 온도가 다를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죠.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다는 거. 왜? 온도가 다르면 얘가 내뿜어내는 색깔이 달랐다는 거를 우리 용광로에 있는 철이 쇳물에 따라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별도 색깔이 다르게 관측이 된다는 얘기는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죠. 이게 토의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표면 온도에 따라 별의 색이 다르다. 그렇죠? 별의 색깔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관찰해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리온 자리 별자리가 요거야. 요거 하나, 여기 3개 연달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요거까지. 요걸 우리가 X처럼 보이죠? 이렇게 밤하늘에 X자처럼 이렇게 보여있는 이 별들을 우리는 오리온 별자리라고 해요. 오리온 자리 별의 색을 보면 베텔게우스는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베텔게우스는 이게 빨간색으로 관찰이 되고 요 리겔은 청백색으로 관찰이 돼요. 얘가 표면온도가 높은 별이고 얘는 낮은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푸른색을 띄는 것도 온도가 높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가볼게요. 겨울철, 우리 좀 있으면 겨울철이 오잖아. 대표적인 별자리 오리온 자리를 보면 이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색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요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죠? 두 별의 색이 왜 다르냐?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별표,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별의 색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적색, 붉은색을 띠고요. 표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차 황색에서 백색을 거쳐서 청색으로 간다. 황색, 백색, 청색 한번 써볼게요. 온도가 높은 것이 청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백색, 그리고 황색, 낮으면 적색. 이 사이에 껴볼게요. 요 사이는 적황색을 뭐라고 그래? 주황색이죠. 황백색이라고 그래. 황백색. 여기는 청백색. 청색, 청백색, 백색, 황백색, 노란색, 주황색, 적색. 이 주자가 붉을 주자야. 그러니까 적황색이나 주황색이나 뭐 같은 거죠. 그럼 여기 온도가 높아. 고온이야. 여기는 저온이고. 그럴 때 얘네들의 색깔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내용을 우리가 알면 돼요. 아시겠죠? 요 내용. 청색, 백색, 황색, 적색인데 사이에 청백, 황백, 주황색이 있다. 이렇게 되면 주황색은 적황색, 황적색 뭐 괜찮아요? 백황색 뭐 이렇게 괜찮은데 요 내용으로 간다. 따라서 태양은 지금 어디냐면 황색, 노란색이죠. 어디쯤 있어요? 여기 있어요. 태양. 여기 있다고. 그럼 태양보다 높은 표면 온도가 백색, 청색, 청백색. 아까 청백색을 띈 게 리겔. 요거 리겔 청백색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교과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 별자리 잠깐 볼까요? 보이나요? 밤하늘에? 베텔게우스와 리겔 등의 별로 이루어진 오리온 자리는 겨울철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에 별자리 꼭 겨울철에 이 오리온 자리를 관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게 우리 교과서 나와 있습니다. 표면 온도. 자, 지금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노란색 정도 띄는 거야, 얘가. 그렇죠? 황색. 노란색을 황색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맨 왼쪽 온도가 높은 거를 이게 청색이라고 하잖아. 그치? 청색. 맨 아래 여기 적색이라고 하잖아. 베텔게우스. 중간쯤 직녀성은 뭐야? 백색이라고 하잖아. 백색. 그럼 사이사이에 있는 별의 색깔은 뭐야? 여기는 청백색. 그렇지? 여기는 황백색, 여기는 주황색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한번 볼게요. 청색 띄는 건 민타카. 어디에 있는 별인지 여러분 자 조사를 한번 해봐요. 스피카 청백색, 직녀성 백색, 황백색 프로키온, 황색 태양. 자, 주황색의 대표적인 알데바란이라는 별. 자, 적색의 베텔게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표면 온도가 높다, 낮다.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물체의 색과 온도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파란색일 때가 빨간색일 때보다 온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색깔이 무조건 그러면 파란색이라고 온도가 높냐? 아니야. 어떤 경우는 반사, 리플렉션 해가지고 옆에 있는 파란색의 별빛을 얘가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파란색을 띠는 경우 있잖아. 이럴 때는 온도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달이야. 달. 달은 별이 아니잖아. 밤하늘에 보면 노랗게 빛나잖아. 그럼 표면 온도가 태양처럼 6000도가 되나요? 거짓말이야. 얘는 달은 거울이지. 거울처럼 빛을 내는 거지. 지 스스로가 별빛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런 걸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금성도 마찬가지잖아. 되게 빛나요, 밤하늘이. 그러나 금성은 별이 아니야. 뭐지? 행성이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너도 나도 모두 다 10파색 거리에 갖다 놔. 우리 파색이라고 하는 거 공부했는데 이 거리가 얼마였죠? 20만 6265 AU.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에 20만 배 이상의 거리. 3.26광년이라고 해요. 3.26광년.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가야 되는 거리. 어마무시한 거리를 1파색이라고 하는데 10파색이니까 이거 다 10배라니까 200만 AU. 32.6광년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멀리에 별을 모두 다 갖다 놓았을 때 별의 겉보기 등급이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별이 그냥 10파색의 거리에 있을 때 3등급이면 너는 딱 10파색이 있으니까 네 절대 등급은 그냥 3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0파색에 갖다 놨을 때 3등급이면 그냥 걔는 절대 등급이 3등급이라는 얘기야. 이 절대 등급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절대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10파색으로 동일하게 모든 별들을 갖다 놨을 때 눈으로 보여지는 밝기, 이게 절대 등급입니다. 베텔게우스는 붉은색의 별이라고 했고요. 태양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이 노란색, 황색이라면 적색은 그보다 온도가 낮을 때, 표면 온도가 낮을 때 적색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조상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조상들은 도자기의 대가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도자기를 너무 잘 만들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는 속설도 있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도공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속설들이 있어요. 역사 시간에 가끔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이 그 우리 조선의 도공들을 데려다가 휘황찬란한 도자기 문화로 영국, 유럽 쪽으로 도자기 수출했던 거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도자기 가마에서 이 도공들이 온도를 보고 불꽃 색깔을 통해서 온도를 짐작했대. 보통 테라코타면은 1300도 정도로 온도를 맞춰서 도자기 굽는 거 미술 시간에 덜어 나오죠. 그런데 색깔을 통해서 알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용광로 속에 있었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정답을 미리 확인하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백색에서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그죠? 흰색, 백색이야. 백색에서 그 다음에 황색으로, 주황색으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얘들을 통해서 도자기의 온도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 대단한 과학적 상식을 알고 계셨던 분들 아니겠어요? 나는 정말 이걸 통해 이걸 이야기하면서 늘 생각 드는 얘기는 조상들 정말 대단한 과학자였다. 그렇죠. 일상생활에 적용됐던 여러 개들이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보충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충 문제 나와라. 짠, 나왔습니다. 지금 별의 등급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의 등급과 밝기인데요. 1등성은 6등성보다 5등급 차이니까 100배 밝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별의 수치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맞는 설명이죠. 한 등급 차이마다 25배가 아니라 2.5배 밝기 차이가 있는 거죠. 문제 내기 좋겠네요. 그죠? 히파르쿠스는 별의 밝기를 6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맞죠?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기준으로 정한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 3번이라는 걸 알게 되죠. 체크를 안 했더니 틀렸다고 나왔네요. 자, 다시 풀기하고 이렇게 3번 체크하고 가보면 이렇게 맞게 되겠죠. 자, 2번 내용으로 가보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우리 확인하고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별의 밝기와 온도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리온 자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리온도 나왔군요.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색이 다르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눈에 탁 들어오네요. 그죠? 표면 온도가 달라. 이렇게 되니까 정답 2번 맞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주변에도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이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실력을 확 향상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